상관이 천간에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아주 인태왕하게 되면 고지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보그지하고 인터뷰한 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좀 삶이 지루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축구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인들도 다 축구인이고 연락이 와도 축구 얘기만 한다는 거죠. 축구를 안 한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강인은 왜 어시스트를 잘할까요? 어시스트 메이커죠. 국대에서나 지금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선 커리어가 별로 없으니까 주로 마요르카 경기를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35경기에서 6골 6도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중에 마요르카에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팀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6도움, 확실한 골잡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 무리키, 키 큰 선수 있죠. 와의 투톱. 본인이 골을 노리기도 하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로 빠져나와서 어시스트를 하는 역할로 6개의 도움을 얻었다는 거는 그 마요르카라는 팀에서 상당히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으로 마요르카는 순위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왜 그럴까? 저는 사주로 풀어보는 입장에서는 상관 원령을 보고 맞네. 상관 원령이니까 어시스트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관 원령이라는 거는 상대가 이렇다고 내가 추정하는 것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식신은 내가 준비해서 다이렉트로 발산하는 거라고 하면 상관은 언제나 상대에게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추정이 되면 내가 거기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눈길이 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행동으로 보충해주고 말로 도와주고 또 모자름을 지적하고 이게 상관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죠. 그래서 국대에서도 뛰지 못하는 선배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 결산에 났더라고요. 대기하고 언제 뛸지 모르니까 그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뭐 이런 립서비스를 하는 인사죠. 그러니까 상관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막내 형이라고 하잖아요. 막내인데 축구장 안에서는 형이라는 거란 말이죠. 뭐 축구 도사잖아요. 탈압박 잘하지, 어시스트 잘하지, 볼 관수 잘하지, 드리블 잘하지. 축구를 잘하니까 자기 재능이 있어요. 상관이라는 것이 제주꾼이에요. 축구를 잘하면서 그러면서 선배들의 모자름에 대한 지적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거, 말로 도와주는 거, 뛰지 못한 선배들 격려하는 거 하나랑 지적질, 모자름 지적. 이게 바로 상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강인은 거의 완성된 형태의 상관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으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기량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 사회성이 이제 발현되면 그러나 지적질 등등 개인성이죠. 날뛸 수도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해서 상관을 명리에서는 흉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상관이라는 흉신을 어떻게 재화해서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즉 어떻게 부처님 손바닥에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상관폐인이라고 해요. 날뛸 수도 있는 상관을 인성이라는 것으로, 즉 인성은 훈련, 공부, 다스림으로 잘 순화시켜서 사회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상관폐인이에요. 그 말이 좋아 상관폐인이지 이것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요런 지식을 가지시고 한번 이 사주를 보시면 원령의 상관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상관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상관으로 태어났다. 상관 연령이면 시장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막 골라 하고 뭐 음악 틀어놓고 막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상관 연령 주변에는 어쨌든 장사를 하고 벌어 먹어야 되니까 욕심꾸러기가 넘쳐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에게 모두 부합해 줘야 되는 심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거절하는 순간, 상대방의 어이없는 요청에 거절하는 순간 인간적 관계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렇다고 추정되는 어떤 부분에 내가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직접 꼴을 노리기도 하지만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지? 상대의 필요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은 축구에서 뭐겠어요? 그게 바로 어시스트죠. 도움을 주는 거. 상관은 반드시 도움을 주는 방식. 상대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나의 생각으로 그에게 모자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축구장 안에서는 어시스트 메이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흉신이에요. 이것을 잘 다스려야만 그렇게 완성태가 된 상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관 페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상관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평생이죠. 상관 페인, 말이 좋아서 상관 페인이지 상관 페인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일단 손오공으로 태어났으니까 재주를 부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것을 잘 쓰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날뛰든지 손오공 손에 들려있는 여의봉이 쏙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걸 잘 쓸 수도 있고 쭉 뽑아가지고 그걸로 누구를 위협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상관 페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주에 천간에 정인, 편인 두 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상관이 원령에 있으니까 상관 페인을 주로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을 이강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를 본다 하더라도 아이고 평생 상관 페인하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대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렌시아에 있었죠. 이 발렌시아라는 팀이 이 이강인과 한 10년을 같이 있었던 팀이에요. 청소년의 그 유소년 팀이죠. 유소년 팀의 유망주에서부터 1군 데뷔까지를 시킨 팀이 발렌시아예요. 10년을 같이 한 그 이강인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무르익지 않은 시점부터 즉 상관을 가지고 있는 이강인이 상관 페인 출발점 그리고 과정 중에 같이 했던 팀이 발렌시아죠. 근데 참 보면은 2021년에 이제 거기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적료가 0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프로축구 선수를 왜 공짜로 내보냈을까? 사실상 방출인가? 이런 의심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강인을 쓰지 않던 감독 말고 다른 감독이 왔어요. 그 신인 감독에게 구단 측이 얘기한 메시지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나쁜 팀원이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미 팔렸으니까 그 보르달라스 감독인가 하는 감독이 와서 쓰려고 하는데 구단 측에서는 아니다.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막상 훈련을 시켜보니까 최고인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내보내고 나서 발렌시아는 막 강등위기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마요르카로 와서 이전 지적받았던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해소가 됐거든요. 발렌시아 시절에 공을 뭐 끈다느니 그래서 전체 축구 템포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신문 기사들 많았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수비 가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많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구단 측 의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이면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요르카로 오면서, 즉 발렌시아 10년 시절 보내고 2021년에 이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요르카 시절에는 이전 지적받던 것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어요. 벌크업으로 체력이 올라오고, 측면 미드필더, 그 중앙 미드필더로서 수비 가담도 좋아지고, 수비가 되고, 그리고 탈압박 끝내주죠. 드리블, 킬패스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가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 과정을 명리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 아, 상관 폐인했구나. 상관이라고 하는 재주를 아주 개인적으로 잘 사용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정인과 편인으로 훈련해서 상관 폐인했구나. 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훈련과 공부에서 다스려 사용한다 하면 특별한 재주를 다스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007 살인면허를 받은 것과 같아요. 재량권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프리롤에 사실은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드리블러로서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는 스타일이죠. 마요르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플레이를 했죠. 투톱으로 기용이 되든가 좀 강팀을 만나면 그 뒤쪽에서 중앙 미드필더에서 수비 가담도 하고 공격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신임을 얻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한 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 팀에서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까지 쭉 오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관 폐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재량권을 얻는 데까지 갔으면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린 나이에 지금 22인가요? 23인가요? 거의 재량권을 확실하게 얻었겠구나. 그때는 지적질이 아니죠. 국대에 와가지고 선배들한테 뭐 얘기를 하고 뭐라 한다 하더라도 막내형으로 군다 하더라도 머리 숙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공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훈련을 통해서 기량은 올라갔고 축구 도사가 됐고 그렇다면 지적질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컨설팅을 할 권리를 얻는 거란 말이죠. 참 그 이강인 선수 사주를 보면 이 천간이 단순해요. 사실은 천간이 단순합니다. 모든 사주가. 일간 하나 빼면은 세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정인이면 거의 이 정인 편인으로 산다. 즉 원령이 상관이니까 상관을 폐인하는 과정으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관이 천간에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아주 인태왕하게 되면 고지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보그지하고 인터뷰한 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좀 삶이 지루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축구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인들도 다 축구인이고 연락이 와도 축구 얘기만 한다는 거죠. 축구를 안 한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 가진 사람이 인성이 꽝하게 있으면 지금 이강인 선수처럼 있으면 아주 고지식하게 남들 안 하는 삶을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축구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 유럽에서 축구하고 있으면 축구하지 않은 날은 파티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게 거기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쉬는 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가족이랑 밥 먹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뭐 하냐? 잠 많이 자고 일어나면 휴대폰 좀 보고 쉬는 날 흘러가는 대로 잘 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대단하죠. 20대 초반인 선수가 그렇다는 거 상관 폐인 제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현재 그가 받고 있는 몸값이 뭐 2200만 유로라고 하는데 저희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된다. 아주 어설프지 않게 확실하게 인성이 있어가지고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자질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줄까, 도와줄까, 혹은 부족한 게 보이면 지적질. 이 굉장히 개인적인 자질인데 정인으로 폐인이 되면 사회적인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격이 성격됐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얘기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은 개인이 타인과 비로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회적 인물로 살아야 돼요. 아주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공식적인 인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그 스페인 파리에서 해외 생활을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어릴 때부터 그 발렌시아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해가지고 해외 생활이 더 익숙하대요. 그 어린 나이에 애초에 거기에서 축구에 전념하다 보니까 아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아서 더더욱 그런 거고요. 이 상관격이 남들 모르는 노력을 하려면 아주 그냥 스페인 파리가 더 익숙할 정도로 거기에서 푹 빠져서 축구에 전념하려고 하면 이렇게 상관 페인이 되는 거야. 상관 페인이 되면 남들 모르는 노력, 또 뭐 보통 사람이면 노동이죠. 하고 삽니다. 네, 저는 이 이강인 선수 뭐 어린 선수니까 그래도 놀 거 놀고 할 거 하고 뭐 이렇게 살겠거니 하고 사주를 봤는데 보는 순간 아니네. 이 선수는 축구 밖에는 모르겠구나. 딱 축구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관 페인만 하니까. 지지에 있는 것들은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지에 정제 있는 거는 어릴 때 아주 그냥 돈 흘러가는 걸 귀신같이 맡아야 되는 그런 돈 흘러가는 상황에 살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편인,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발휘됐다는 얘기예요. 슛돌이로 살았다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그 TV에 나오고 그런 환경에 살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상관, 우리가 지금 주로 보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고요. 편관 있죠? 편관은 외부에서 실력 발휘하는 거. 네, 외국에서 실력 발휘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사주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부럽습니다. 네, 이강인은 어시스트를 왜 잘할까? 네, 상관 원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 원령을 제대로 발전시켜서 상관 페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